준수 씨의 마음이 요즘처럼 겸손하고 간절해진 적이 없었다. 올해 나이 48, 지천명을 바라보는 나이에 새로 태어난 기분으로 사는 준수 씨다. 오늘도 온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 부디 평범한 일상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간절한 기도. 지난 4년간 천당과 지옥 사이를 오갔던 준수 씨. 그를 잡아줄 수 있는 동아줄은 희망뿐이다. 출근할 곳이 있다는 건 요즘 준수 씨에게 가장 큰 행복이다. 5년 전만 해도 직장 생활이 권태롭기만 했던 그였다. 그의 직장은 순목재를 만드는 공장이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고마운 곳이다. 하나 더 씹을까요? 참 저한테는 행복이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어떤 그 일에 대한 욕심들이 있었던 분들인데 이런 일자리를 갖게 돼서 참 좋습니다. 좋고. 그가 일하는 이곳은 노숙인이나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는 야베스 공동체. 대전시가 운영하는 드림 사업단이기도 하다. 총 5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준수 씨처럼 인생의 절망을 딛고 일어나 재기를 꿈꾸는 사람들이다. 준수 씨는 한때 오갈 곳 없어 거리를 헤매던 노숙인이었다. 그랬던 그가 그나마 마음의 평화를 찾은 건 이곳에서 일하면서부터다. 평생 해보지 않았던 생산직 일을 하지만 준수 씨는 일하는 기쁨을 이제야 알게 됐다. 천성이 성실한 준수 씨는 6개월 전 총무과장이라는 직함도 얻었다. 리본 접는 일도 제법 능숙해진 그. 총무과장이 되면서 여러 가지 챙겨야 할 일도 많이 늘었다. 예, 약 6개월 정도 됐습니다. 6개월 정도 됐는데 과거 현장에서 일할 때보다 지원부서로 올라오니까 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직원들 마음을 좀 우리 알고 해야 되는데. 회계 업무도 그의 일인데 주판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 준수 씨는 사실 은행원 출신이다. 연봉 8천만 원을 받던 한 은행의 과장님. 2005년 직장을 퇴직하기 전까지만 해도 순조롭게 살았던 그였다. 퇴직 후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의 삶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사업을 시작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실패했고 부채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됐다. 사랑스런 아내와 두 아들을 둔 평범한 가장의 자리도 흔들렸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아이들을 지켜줄 수 없어 아내와 이혼을 하고 결국 집을 나왔다. 처음에 나올 때 며칠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하게 된 이유가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라도 좀 어떻게 잘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일단 내가 일단 가족의 짐이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배낭을 메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의 삶은 순식간에 헝클어졌다.
집을 나와 처음 노숙을 한 곳은 여기 유등천 다리 밑. 몸 하나 가릴 곳 없다는 서러움도 배고픔의 고통도 이곳에서 느꼈다. 어느 연인들이 그 치킨하고 맥주, 캔맥주를 사고서 이제 자기들 한 잔씩 먹고서 놓고 가더라고요. 나머지를 놓고 가는데 그게 먹고 싶은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 그래서 밤 어두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먹었는데 그게 이제 식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걸 먹고 나서 기름기가 많아서 그랬는지 이제 배탈이 났었죠. 배탈이 나가지고 하여튼 먹기는 아주 맛있게 잘 먹었는데 고생을 한 일주일간 했었습니다. 그러나 시련이 온 후에야 준수 씨는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 절실히 알게 됐다. 평범하게 지냈던 지난 일상이 너무 그리운 요즘이다. 그렇게 8개월간의 방황을 끝내고 일을 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된 준수 씨. 이곳에서 기술을 익혀 자신만의 화원을 차리는 꿈도 생겼다. 총무과장이 되면서 챙길 직원도 일거리도 늘었지만 준수 씨는 즐겁다. 지금 생산부서에 있는 분들은 거의 가시고 이제 지원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남아서 일을 하는 시간입니다. 지금. 늦게는 화원 영업팀 같은 경우는 9시경에도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된 건 신이 주신 마지막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그. 비우고 겸손해질수록 그의 마음도 편안해졌다. 수고하십시오. 일을 마치고 그가 돌아가는 곳은 노숙인들을 위한 쉼터 베델의 집이다. 앞으로 흉악범 사진 공개가 언론사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게 됩니다. 한국신문방송 편집인 오갈 곳이 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쉼터. 준수 씨도 이곳의 가족이다. 공동체 생활로 힘들기도 하지만 자는 것도 먹는 것도 무료로 해결할 수 있으니 힘든 사람들에게는 이만한 곳이 없다. 준수 씨는 요즘 쉼터에서 사물놀이 배우는 재미에 빠졌다. 일주일에 2번 쉼터 지하실에서 북을 배우는 준수 씨. 되도록 빼먹지 않고 수업에 참여할 정도로 열심이다. 그러니까 우리 쉼터 아저씨들이 좀 이렇게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좀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하게 되면 좀 삶의 질이 향상이 되어지고 좀 여유 시간에 딴 생각 안 하고 재미있게 좀 즐길 수 있잖아요. 그는 북소리에서 삶의 활력을 얻는다. 이 북을 치다 보면 그 머릿속에 있는 어려운 이런 잡념들이 다 잊어버려지고 하나의 그 일을 할 때 그 활력소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취침 전 쉼터에서는 늘 가족 모임을 한다. 사람들이 쉼터로 잘 돌아왔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확인을 한다. 우리 이사장님이거든요. 배대리 이사장님하고 약속이 갑자기 침 맞으셨어요? 맞아가지고 다리 쪽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어깨 쪽은 본래 뭉친 지가 오래돼가지고 2006년 집을 나와 거리를 헤맨 시간을 빼고 2년여 동안 이곳이 그의 보금자리였다. 한두 번 맞아서는 안 되는 거라고. 비바람 가리고 추위에 떨지 않고 발 뻗고 따뜻하게 잘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에겐 행복이다.
영대형님은 오늘 못 들어오시잖아요. 응? 지금 20한 3개월 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뭐 과거에 살던 집보다 편하게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것도 천국으로 느껴집니다. 과거에 길가에 이렇게 지냈던 생각하면은. 총무과장이 된 이후로 준수 씨는 외근이 잦아졌다. 제 손 들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빨간 파카 입고요. 네. 주문이 들어오면 배달도 직접 나간다. 준수 씨의 공장에서 만들어진 순목재는 시청 로비에 전시 중이다. 시청 각 부서에서는 숯 분재며 화분을 구매한다. 드림사업단은 대전시청의 노숙인 자활 프로그램이다. 자활의 의지가 강한 준수 씨를 공무원들도 응원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1월달에 했던 때하고 지금 한 돈 1,000만 원씩 팔았네요. 네. 지난번에 12월달에는 우리가 창업을 좀 시켜드려서 진짜 가족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체를 만들어주고 싶은 게 우리 꿈이고 또 제 소망입니다. 네. 요즘엔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이 적힌 명함도 자신 있게 내민다. 총무과장 김준수. 그에게 명함은 삶의 용기를 낸 것에 대한 보답이다. 준수 씨는 돌아가는 길에 재활용할 화분을 수거해 간다. 공장으로 가져가 더 근사한 분재로 만들 생각이다. 그런데 그가 향하는 곳은 공장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다. 드림사업단의 또 다른 작업장인 화훼사업단. 이곳은 꽃과 화초를 주로 가꾸어 판매하는 곳이다. 그리고 그의 전 부인이 일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실패를 겪고 가장 미안한 사람은 바로 전 부인이었다.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이제 많이 들죠. 어떤 나의 뭐 미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도 않고 직장을 내 마음대로 때려치우고 나와서 그랬다고 그 이후의 결과가 잘 된 것도 아니었고, 그러나 이제 같이 또 일을 하고 지금은 마음이 편해졌으니까, 물질적으로는 아직 어렵지만 마음이 편해졌으니까 이제 둘이 같이 지낼 수 있는 이런 날이 바로 우리라 생각하고 가족과 같이 행복에 날개 달고 날아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절절한 미안함을 시로 쓴 준수 씨. 눈이 내립니다. 추억 속에 파묻혀 있는 순수했던 나의 마음을 그립게 하는, 밤을 새우며 사랑을 얘기하던 젊은 나를 그립게 하는 아름다운 사랑이 내립니다. 서글픈 눈에게 부탁합니다. 누나, 서글픈 누나, 슬프도록 님을 생각하는 나의 마음을 위로하는 기도를 드려다오. 그리운 눈에게 부탁합니다. 누나, 그리운 누나, 가슴 시리도록 보고파하는 님을 꿈에서나마 만나게 하여다오. 일이 없는 주말 준수 씨는 아이들을 만나지 않으면 주로 숙소에 머문다. 그가 버는 돈 대부분을 아이들에게 보내기 위해서는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다. 아들들의 머리가 커지면서 필요한 것도 많은데 그가 도울 수 있는 힘은 크지 않다. 그래도 대학 졸업까지는 아빠 노릇을 하고 싶은 준수 씨다. 족발은 좀 비싸니까 이제 아직은 못 사서 먹고, 치킨 이렇게 같이 사서 좀 나눠 먹고 그러고 있는데, 애들이 커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보내는 게 70만 원 보내고요.
나름대로 약 10만 원 정도는 좀 보험 저축 이거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갖고 쓰는데 한 5천 원 정도 쓰고 있습니다. 하루에. 토요일이면 준수 씨는 병원을 간다. 준수 씨 같은 사람을 위한 무료 진료소가 문을 여는 날이기 때문이다. 그가 절망감에 빠졌을 때 병도 깊었었다. 지병인 당뇨병도 악화되고 디스크도 생기고 호흡기에 문제가 생겨 후각을 잃을 정도였다. 병원을 찾아 열심히 진료도 받고 일을 시작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면서 그의 병도 조금씩 진정됐다. 그거는 그때부터 들으시고요. 안 하던 일을 하면서 몸은 고됐지만 신기하게도 마음은 편해지고 몸은 건강해졌다. 코 수술 받은 다음에 네, 뭐 당뇨는 어느 정도 다 조절된 상태시고 이제 저희 당뇨는 수술을 통해 갖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뭐 호흡기 질환이나 그 정도 이제 많이 좋아지셨고 뭐 전반적으로 상태가 많이 양호하신 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마음먹기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안 준수 씨. 네. 이 모든 게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정신적으로 이게 뭐 의지가 이런 게 많이 약해져 있으니까 자기 내재돼 있던 이런 육체적인 이런 병도 더 커지고 그러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이제 약 치료도 물론 맞지만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일을 통해 가지고서 어떤 그 치료의 이런 방법이 자기가 마음에 품고 있던 어떤 그 근심이라든가 걱정을 떨칠 수 있는 이런 치료 방법이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쉼터 식구들 몇 분과 교회를 왔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준수 씨 나오나? 재작년 준수 씨는 쉼터 사람들과 도개걸륜모라는 중창단을 만들었다. 예배 시간마다 찬양을 하는 중창단.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 준수 씨가 적극적으로 결성했다. 실질적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우정을 나눠보자 해서 만든 이런 단체입니다. 신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모든 걸 비우고 나서야 준수 씨는 평화를 얻었다. 십자가의 공로로 주가 같이 오늘 준수 씨는 생애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린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 희망만은 양손에 꼭 쥐고 있기를 간절히 빈다. 사람은 뭐 누구든지 다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넘어지려고 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다가 본인이 뜻하지 않게 절망과 이렇게 좌절을 겪게 되고 또 본인만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절망과 좌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마 크게 이렇게 희망을 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행원에서 노숙자로 어둡고 험한 세상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준수 씨였다.
그런 그를 절망과 좌절에서 잡아끈 것은 다름 아닌 희망이었다. 준수 씨가 부르는 희망 노래. 그가 꿈을 이룰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There's nothing to it. I believe I can fly. I believe I can touch the sky.